에스트라인과 식스팩에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분량 헬스 리부트. 자, 오늘 또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우리 오 원장이 네네. 저랑 요즘 술을 안 먹어요. 오늘은 뭔가 헌정 방송이라고 네, 할까? 오 원장 헌정 방송이고 네네. 술을 안 먹는 이유가 옛날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가끔씩 안 먹은 적이 있었었는데 네네네. 살도 빠졌어요. 예, 요번에 술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 술이랑 상관없이 네. 술이랑 상관없다고? 살 빠진 게? 술 끓은 지 좀 됐어. 아 그렇구나. 근데 오히려 술을- 그것 때문에 고기를 안 먹게 된 게 좀. 우리 오 원장님의 그 통풍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통풍의 전조인 전 단계? 그렇죠. 고요산증 맞나요? 통풍 준비 대사입니다. 아, 그렇죠. 경계성 통풍 대사 증후군에 이어서 통풍 준비 대사가 약간 그렇죠. 약간 위험 단계? 그렇죠. 정도? 그렇죠. 네. 그래서 요산 수치 때문에 술을 안 드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외식은 할 수 있냐? 고기를 못 드시네. 근데 외식에 고기가 거의 대부분인데. 맞아요. 그렇지.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힘듭니다. 해산물도 맛있는 거는 거의 다 안 돼요. 새우 막 이런 거. 그냥 통풍 요산 따지면 그냥 유제품이랑 풀만 먹어야 돼요. 곡물 유제품 풀. 그 정도밖에 없어. 본의 아니게 채식주의자가. 비건도 이런 비건이 없어. 보니까 더 심지어 어. 이게 단 것도 먹으면 안 된대. 단 것도. 당도가 높은 것도. 원장님의 그 위험한 그 통풍 이제 경계성 통풍이 네네네. 어떤 병이길래 과연 나랑 안 놀아주나. 이게 너무 억울한 나머지 나랑 안 놀아주나? 네 통풍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병이더라고요. 어, 묘한 네. 병이에요. 아, 그래요? 이상해. 주변에 저도 뭐 이렇게 통풍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원장님 통풍 아니니까 그냥 제외를 해놓고 진짜로 통풍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평소 때는 전 아닌데 한번 그게 이제 뭐라고 하죠? 그 발현이라고 그래야 되나? 발작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생기면은 통풍 발작이라고 하죠.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이게 무슨 통충맥은 찍힌데 보면 통풍으로 아픈 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뭐 좀 아프긴 해. 발작을 한번 느끼셨어요?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네. 다 끊고 있는 역시 아픈 게 톡. 그 아파가지고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그런 거 같긴 하더라고요. 아닌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약간 이제 좋습니다. 그럼 떡풍이란 무엇이었나? 네. 제가 공부한 내용 여러분 대신 공부해드리는 네네네. 통풍. 그 통풍이 사실은 옛날에는 그게 약간 그 어떻게 보면 귀족병. 그렇죠. 옛날에는 네네. 그럴 것 귀족들이 같아요. 걸리는 병이었다고 해요. 부자병, 술도 부자병. 풍족했고 고기도 풍족했고 그래서 단백질 대사를 하다가 특히나 그 퓨린이라는 성분 네네네네. 그걸 대사를 하면 요산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데 그거가 이제 쌓이다가 이제 요산의 그 결정체가 되면서 심장하고 아주 먼 좀 온도가 낮은 발 같은 쪽에 이렇게 맺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마치 고드름처럼. 네네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아픈 건가?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이렇게 뾰족뾰족하대요. 아닌가요? 저 그 현미경으로 보니까 되게 아프게 생겼던데.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뾰족뾰족.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병은 뭐랑 닮아 있냐? 알츠하이머랑 닮아 있어요. 알츠하이머요? 통증에서 알츠하이머는 너무 좀 먼 것 같은데. 그리고 류마티스하고도 닮아 있고요. 류마티스. 이게 뭐냐면 자기 면역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 면역 이상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츠하이머하고 비슷해요.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일단 요산이 축적된다는 거는 뭐든지들 많이 알려져 있죠. 그거는 좀. 네, 퓨린 대사에 따른 요산이 그럼 요산이 왜 축적될까? 또 남자들한테 많고요. 저 20, 30대한테 굉장히 많아요. 80%까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네. 그리고 여성들보다 남성들한테 많고.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아토피 흔해지듯이 통풍도 흔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 좀 느낌이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그 요산이라는 게 매개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니까. 네. 그게 보면 이제 여성보다 남성이 또 울등하게 높아요.
호르몬 탓이래요. 네. 호르몬 그게 탓. 이제 에스트로겐 때문인데 네. 에스트로겐 자체가 신장 배설을 좀 촉진을 해가지고 나는 에스트로겐도 많은데 왜 그런 거야? 아니 그 에스트로겐 아니야 그걸. 그 호르몬 때문에 요산 수치를 좀 낮추기 때문에 체내 요산 수치를 좀 낮추는 여자들이 조금 거기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나 봐요. 자, 자가 면역 반응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이거는 이제 체내 요산 문제죠. 그러면 요산 체내에 생기려면 어떻게? 인풋이 많았던지 그쵸. 아웃풋이 안 되든지 안 되든지 이 둘 둘 중에 중에 하나가. 하나겠죠. 그래서 원인도 이 둘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인풋이 많이 된다. 그죠? 그런 건 이제 귀족병하고 어울리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그쵸? 퓨린이 많이 든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네. 또 비만이 되거나 그러면 그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서 요산이 따라 올라가요. 왜? 요산이 되게 재밌는 게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항산화 효과. 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거 나쁜 거 아니야? 근데 항산화가 그래서 요 기전을 보면 일단 기전부터 설명드리고 네. 이따가 또 재밌는 가설들이 생겨요. 지금 네. 원인은 통풍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게 힌트가 되는 거야. 아까 말했던 항산화 효과가 있어? 항산화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일단 기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게 2006년도 논문이에요. 네이처에 돼 있는 거고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2006년 전까지도 이거 왜 생기는지 왜 생기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면역세포 중에 대식세포라고 알죠. T인파구 대식세포 이렇게 네네네네. 꾸물꾸물꾸물 해가지고 세균이 그 싸매는 신기하다 기특하다 했던 그 대식세포가 요산 결정체도 몸에 이렇게 있으니까 가서 싸는 거야. 한번 이렇게 뾰족뾰족한 걸 싹 쌌는데 쌀 때 자, 이게 중요한 단어랍니다. 인플라마좀이라는 아이가 딱 이렇게 생성이 돼요. 네. 얘가 결국에는 그 인터루킨이라는 영증의 인자를 발생시켜서 얘가 염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인터루킨. 네네. 그러니까 뭐 이거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를 대식세포가 싸는 순간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대식세포는 얘를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네. 그때 이상한 염증 반응 같은 반응이. 거를 좀 나타내더라. 네. 아까 제가 알츠하이머하고 닮았다고 네. 했잖아요. 알츠하이머도 사실은 염증, 유도인자, 인터루킨이 나오게 만드는 게 뇌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식세포가 만들어낸 어떤 효모가 네. 인터루킨을 만들었다면 네. 머릿속에서는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그 단백질이 인터루킨을 만들어요. 류마티스는 그것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데 류마티스 인자가 인터루킨을 만들어요. 기전은 비슷한데 나타나는 위치가 좀 다른 거죠. 그쵸. 그 발생시키는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 버튼들은 다 다르지만 위치들도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 염증 반응 그 인터루킨을 만들어낸다는 거에 다 포인트가 있어요. 난 뾰족뾰족해서 아픈 줄 알았더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아니구나. 내 면역계의 어떤 거를 건드려가지고 면역계의 그 안 좋은 똥 하나가 그 염증 반응인데 그거를 다 똥싸게 만드는 염증 반응 생기 아프겠지. 그쵸.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면역대식세포라는 거를 2006년도에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봐라. 그래서 이걸 자가 면역 이상 반응이라는 거를 그때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게 네이처면 굉장히 큰 논문 삭제잖아요. 거기에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영장류 사람만 걸려요. 일부 영장류라. 네 발 달린 애들은 네 발로 긴 애들은 없어요? 사람 말고는 너무 억울하잖아. 영장류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침팬지나 오랑우탄 같은 애들도 그쪽 계열 애들. 그러니까 우리 그 영장류 말 그대로 우리 인류랑 조금 닮거나 요 계열들만 생겨. 신기하다. 그리고 요 계열들만 또 없는 게 있어요. 비타민 C를 못 합성해요.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이 된 이유가 우리한테 결핍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필수 영양소라 바이타민이 된 거잖아요. 비타민 C도 합성 못 하지만 비슷하게 뭘 합성 못 하면 요산을 물에 잘 녹는 성분이 있거든요. 물에 잘 녹는 그런 효소로 만드는 그런 그 유전자가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비타민 C도 합성을 옛날에는 했거든요.
했다가 못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비슷하게. 어. 그러니까 뭐냐면 요소 우리가 이제 그 요산이 우리 몸에 안 쌓이게 아주 그냥 물에 잘 녹는 걸로 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효소가 분명 우리는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요산이 몸에 쌓여 있네. 네. 쌓이게 되는 구조가 됐네.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 그쵸. 원래 있던 건데 없어져.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유용해 보이는데. 비타민 C랑 얘랑 연관성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한 가설이 비타민 C 합성 능력을 상실한 게 아까 요산에 무슨 능력이 있다 그랬죠? 항산화. 능력이 있다 네. 그랬잖아. 요산을 일정 부분 쌓으면서 네. 비타민 C가 없어도 되는 구조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죠? 그렇죠. 비타민 C가 항산화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쵸. 아. 요 느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네. 비타민 C는 몸에서 없지만 요소는 쌓여 있게끔. 요산이 항산화를 대신해 주니까 굳이 그쵸. 비타민을 합성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그쵸. 아, 이것도 그럴 듯하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썰인데 요게 2021년 네. 재작년에 재작년에 분자생물학과 진화라는 학회지에서 미국 연구팀이 연관성을 부정하는 연구를 내요. 아, 이거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많았죠. 네. 그럴싸하잖아요. 네. 지금 네, 제가 들어도 그럴싸해요. 그럴싸했는데 딱 부정하는 연구 논문을 내요. 그래서 부정을 시키고 또 오히려 비타민 C가 통풍 위험을 낮춘다는 의견도 많아요. 다만 BMI가 25 이하에서만. 근데 보통 통풍 환자들이 비만이거든. BMI 25 이하로 통풍에 이찬 있나? 그러니까 거의 없을 비타민 텐데. C를 어떻게든 엮으려는 시도들은 사실 좀 이렇게 해서 기각이 좀 된 느낌이에요. 요게 작년 논문. BMI 작년 25에서 논문. 빵 터졌다, 진짜. 2022년 논문. 최근에 이렇게 기억된 거예요. 25면은 그래서 씨. 아직도 비타민 C 연관서를 마치 최신 그 의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업데이트 결과 지금 2002년 작년 논문으로 이제 거의 기각이 심지어 됐다. 전 그거 외워뒀다가 어디가 잘난 척하려고 그랬어요. 잘난 척하고 있는 네, 근데 다른 아니야. 채널에 근데 그거 검색해 보면 그의 내용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우리는 더 최신이라는 거. 더 최신이. 나는 BMI 25만 외워야지. 네. 내 목표다, 씨. BMI. 야, 이만일 때 비타민 C 많이 먹게 되면 효과 있어요.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새로운 25 미만이면 통풍도 낫겠다, 씨. 그럼 무슨. 또 새로운 가설에 눈을 돌려봐야 되잖아요. 아직 그렇죠. 모르니까. 비타민하고 이제 관련이 없다. 뭐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산화적 스트레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산화적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성인병의 그런 인자들이에요. 고혈압, 비만, 당뇨, 고지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산화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산화적이라는 것 자체가 좀 태운다는 느낌이 맞아요. 예. 악화시키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염증하고도 관련이 많고. 거기 대척점이 항산한 네네네.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쉽게 그러니까 산화적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요산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건 보면 아까 항산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산화적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얘가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몸은 이거를 조금 더 만들어서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것도 그럴듯한데요? 그죠. 네. 그죠. 그러네. 왜냐면 그죠. 이제 스트레스는 몸을 산화시키고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요산이 많이 늘어난다. 요게 또 하나의 가설로 나왔어요. 그래서 또 근거가 또 이제 그거 맞는 것 같아. 요거 약간 외워서 어디서 잘라놓게 됩니까? 네네.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건 18년도에 유전자 조작 실험을 해서 요산을 좀 쌓아놓게. 다른 동물들은 요산 분해한다 안 한다? 요산 분해를 한다. 하죠. 네, 해서 통풍이 생길 그렇죠. 일이 없다. 그러면 유전자 변형을 조작을 해가지고 요 유전자를 없애버리면 요산이 몸에 쌓인다. 그죠? 쌓이겠죠? 네, 그죠. 그 쌓이게끔 만든 유전자 변형을 해서 그 생쥐 실험도 해보고 예쁜 꼬마 선충 얘는 참 이렇게 실험 동물 실험에 많이 나오는 애예요. 얘네들한테 실험했어요. 이게 18년도하고 20년도에 했어. 실제로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요? 요산이 몸에 쌓이니까 수명이 늘어났어요. 걔들도 그럼 통풍 걸리겠네. 이게 몸이 비만도 많고 고지혈증 많고 산화적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요산이 쌓이는 거야. 해서 그 의견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기각이 된 게 네. 최근에 이제 기각됐어요, 이것도? 기각이 된 게 요게 양날의 검인 거야. 그러니까 아주 평화시에는 네. 항산화 효과가 있어. 근데 그래서 쌓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비상시 고혈압 우리가 말하는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스트레스 상황. 산화를 촉진하네. 좋을 때만 좋고 안 좋을 때 더 안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화를 그렇게 했을 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결과는 인위적으로 얘를 만들었으니까 그쵸, 그런 그쵸. 거고. 자연이 따라온 거지 요산을 우리 몸이 쌓는 이유는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야, 이거 뭐. 그쵸. 이것도 네. 기각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기각됐네. 잘난 그러니까 척 이게 못하겠네. 양날의 검인 거야. 그러니까 항산화를 했다가 비상시에는 이 칼에 내가 더 내가 찔리고 맞는 있는 거죠. 거야. 그쵸. 더 찔리고 있는 거야. 그럼 누뚱한 상태에서 기저질환이 없으면 요산 덕분에 오래 살겠네. 그쵸. 평화시에는 좋다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 났잖아요. 그 평화시에는 약간 나쁘지 책 비만 있는 사람이. 중에 한동안 비만의 역설이라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었거든. 있었어요. 기사도 나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간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사회적 뚱뚱한 스트레스가 사람들 분석을 해봐야겠네. 나를 안 죽이는 정도로까지 어. 차오르면 요산도 좀 높아져서 얘가 도움을 주다가 이 비상 상태가 약간 오면 뚱뚱하지만 얘가 내 handle이 혈압이랑 되는 뭐 거야. 기저질환이나 염증 수치 다 그러니까. 괜찮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네. 정확히 요산이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안 요산이 받고. 정말 양날의 검이 맞는 거죠. 이야, 칼에 맞는 이거 거. 좀 재밌네. 그죠. 어. 그래서 진화를 그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어. 그 요산을 굳이 분해 안 해가면서 요산을 내 몸이 가지고 유전자까지 폐하게 가면서 있을 리는 없었던 이상하잖아요, 거잖아. 너무. 그러니까 그치? 그죠. 그래서 이 의견도 기가.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태까지 그러면 그 이 중요한 효소의 이 중요한 그 요산에 왜 우리 몸에 쌓이고 분해가 안 되게 만들었냐는 이제 가설이 있냐? 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확 뜨거워진 게는 없어요. 말 그대로 2022년도에 지금 잘라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ING 몰라, 중이에요. 몰라. 여기에 대해서는. 그 가설만 존재하고 맞아요. 아직은 뭐 밝혀내지를 못한 거네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약간 한의학에서 차용한 것 같은 그런 병 이름들 있죠. 네. 부안화사, 뭐 통풍,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인데 이런 건 옛날부터 있었던 병인 그러겠죠. 것 같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름. 그렇죠. 있는 그런 병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까지 가설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아주 재밌는 병이에요. 그러게요. 이거 좀 네, 신기하네. 신기한 그리고 병이에요. 옛날에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요즘에 이제 확 늘어나니까 그만큼 연구들도 많아지고 있긴 했네요. 그래서 당장 올해도 무슨 많은 실험들이 있겠죠? 네, 이거는 네. 항상 내가 그냥 키워드로 해놓고 좀 찾아보려고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거는 현재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현재로서는 재밌죠. 네. 어디 가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원장님 얘기대로다가 이게 뭐죠? 비만 턱 정도까지 간 상태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뭐 혈압 정상, 뭐 정상 이런 상태에서만 이제 이게 네,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또 이렇게 핫한 어떻게 보면 네. 슬프지만 핫한 요 병이 슬프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비만이 있겠냐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비만 대국은 또 미국이고 그러면서 미국이지, 미국. 통증이 그 통풍이라는 병이 뭐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비만만큼 많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뭐 영장류한테만 있다라고 하면 네네. 뭐 전 인류한테 다 있겠죠 이게. 그렇죠. 예. 영장류만 또 있고. 예. 아직도 그것도 모르겠고 왜 영장류만 왜 영장류한테만 있는지. 요산이 쌓이는지 그것도 분해를 신기하네요. 근데 어쨌건 이게 약간 뭐 비만이랑 약간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네네. 그 나라들 중에서도 네네. 좀 이게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네, 이게 쉽게 말하면 먹거리가 풍부한 약간 그런 나라 쪽에서 좀 그렇죠. 많이 귀족병이란 말처럼 선진국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근데 그러면 영장류면은 사람 말고도 뭐 네. 원숭이들도 있을 텐데 걔네들 중에서도 좀 약간 잘 먹고 약간 체중이 많이 나간 애들한테 거니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잃어버린 그 분해 효소,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영장류도 사실 일부 영장류긴 해요. 그래서 개코 원숭이는 혹시 이거 있니? 인간하고 비슷한데 분해 효소 있니? 원숭이, 예. 분해 효소 있으면 좀 어떻게 해볼까 해가지고 네. 약을 개발하면 좋을 거잖아요. 네. 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돼지랑 개코 원숭이랑 네. 그 요산 분해 효소 아까 말했던 네. 그 잘 녹게 만드는 그걸로 만드는 분해 효소를 좀 변형해가지고 걔네들한테 추출해가지고 약을 만들었는데 네. 그게 아직까지 이상까지는 되게 나이스했는데 지금
그 삼상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는 거. 아, 뭔가 막혔네요. 네, 막혔어요. 그래서 고가이고 또 면역 부작용이 많아서 지금 잘 안 쓴다고 그래요. 거의 뭐 효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요산을 낮추는 현재 쓰고 있는 약들이 그래도 잘 듣는 편이라 그거를 먹고 식생활을 그러니까 그걸 먹는다는 건 그 어떻게 보면 그 아웃풋 문제죠. 네네네네. 아웃풋을 잘 시켜주고 인풋을 좀 적게 하면 요산 수치는 관리가 그래도 꽤 잘 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네네. 뭐지? 주호민인가? 웹툰 작가? 그분이 한국 통풍협회 거기 한번 나갔다 오셨거든. 자기 담당 의사가 불러갖고 갔다 와서 자기 그 통풍 후기를 올렸어. 16분, 20분짜리로. 그거에 보면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요즘 그 나온 콜키신이 그거 콜키신 약만 먹으면 거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고 인풋을 조절 안 해도 될 정도로 약이 많이 좋아. 약이 좋고 오히려 저는 콜키신 한번 먹으면 문제가 뭐 많다고 해도 요즘 오히려 연구 결과 콜키신 꾸준히 먹는 게 뭐 콩팥에 좋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러면 그거를 통풍이 있으면 콜키신 먹으라고 식사는 뭐 그냥 조절 안 콜키신만 먹으면은 크게 조절 안 해도 뭐 될 정도로 이렇게 양이 많이 붙여나고 있네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조절하는 게 좋겠지. 사실 이게 내가 통풍이면 또 아버님이 통풍이었으면 유전도 좀 돼요. 맞아. 아까 이제 원인에서 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거는 어디서 유전적인 문제가 생기냐면 그 아웃풋에서 그렇게 저희 신장에서 그렇죠. 걸러낼 때 네. 요산을 재흡수를 어느 정도 하거든요. 몸에서 네네네. 재흡수를 하는데 요게 너무 열심히 해. 그게 유전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는 그건 좀 선대한테 받은 뭐 그런 게 좀 약간 보통은 좀 떨어지는 유전자를 받았을 때 내가 아픈 거 있잖아. 네. 얘는 너무 부지런한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네. 내 몸에 요산이 막 쌓이는 거야. 그래서 요런 부작용 때문에 또 유전적인 그리고 또 맥주 많이 먹지 말라는 게 이뇨작용을 하는 모든 것들이 아스피린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모든 것들이 혈중의 그 요산 수치를 높인다 그래요. 어떤 요산을 배출하는 대비 네. 다 액체들을 더 많이 그렇죠, 뽑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술이랑 고기랑 같이 먹는 게 굉장히 하지만 술하고 고기는 찰떡궁합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맥주가 제일 안 좋아 어쨌든. 맥주가 이뇨작용이 어떻게 보면 아니 맥주에 퓨린이 제일 많아. 퓨린도 모든 많고. 음식 중에 맥주에 퓨린. 이거 콤보네. 콤보네. 퓨린도 콤보야. 많고 이뇨작용도 하고. 맥주를 또 먹으면은 화장실 자주 들어가죠. 알코올도 있고 알코올도 그러니까. 있고. 일단은 주변에 통풍 환자면 그 약 먹으면 음식 조절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분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는 통풍이 있기 때문에 맥주를 안 마신대. 와인이랑 소주를 먹는데. 에? 그거 사람 엄청 많아. 한데 그거 말이 안 되고 알코올 자체가 요산의 배출을 잘 못하게 만들어.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이뇨작용 때문에. 알코올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맥주만 피하고 다른 건 소주를 소주나 먹는다. 와인이나 빼갈 이런 거 먹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풍이 굉장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병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네. 어떻게 보면 타의적으로 사감 선생 한 명이 들어가 있는 거지. 네. 술도 먹지 마. 굳이 먹으라면 와인 먹으라는 얘기 가끔 있어. 왜냐면 와인에 그 항산화 효과가 좋다고. 근데 그래서 알코올 때문에 여기서도 보니까 뱅조를 지금 드시라 뱅조. 요산 수치가 얼마 정도라 그랬죠? 저는 지금 계속 7, 8이 나오고 있습니다. 7, 8. 7, 8이면 정상 안쪽인데? 근데 9까지 보나요? 그게 요산 물론 통풍 있는 분들은 엄청 높아지는데 보통 사람들이 6 밑이에요. 6의 기준인 게 6 밑이면 요산이 액상 상태래. 그래서 괜히 문제는 안 일으키는데 6이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결절이 생겨서 어디 이제 쌓이기가 쉬운 거지. 그 옛날에 얼음 결정 실험할 때 네. 용액에다가 그쵸 그 가루를 조금씩 조금씩. 탔을 때 결절이 생기는 그 어떤 그 트리거가 수치가 있잖아요. 6 버퍼가 계속 되다가 무조건 6 밑으로 그게 내려야 6이었구나.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약을 먹었을 때 최대로 낮출 수 있는 게 10에서 18이거든요. 네. 그럼 조심을 하긴 해야 되겠네. 어느 정도. 약으로 조절될 수 있는 그 무슨 약인지 몰랐는데 약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게 10에서 18이에요. 그거는 약 먹기 전에는 굉장히 더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게 요산이 되게 뾰족뾰족하거든요. 난 그것 때문에 아픈 줄 알았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걔를 싸고 있는 그
면역 체계가 교란을 일으켜서 염증을. 이상한 염증 똥을 싸면서 아픈 거. 머릿속에서도 그 똥 싸는 거, 유전자도 그 똥 싸는 거. 그게 같다는 게. 야, 새로운 걸 알았네요. 알츠하이머도 어떻게 보면 현대병이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자가면역 이상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게 뇌 속에 나타나면 알츠하이머가 된다니까. 그래서 통풍을 우리 네. 나랑 안 놀아주는 고기도 안 먹어주는 우리 오 원장 때문에 하긴 네. 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네, 재밌네요, 진짜. 네. 어, 신기한 병이. 신기하네요, 네. 정말. 원장은 참 신기한. 음. 신기한 것들, 네, 신기한 현상이 많이. 대사증후군의 대사가 됐고 통풍 예비 대사가 됐어요. 예, 통풍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희망적으로 얘기할 수 네. 있는 게 그래도 약이 좀 강력한 약이 그렇죠. 있어서 네. 하지만 이제 완치가 거의 안 되고 계속 관리병 같이 느낌은 그렇지. 있어요. 네. 관리병이란 부분에서는 조금 슬프긴 하지만 슬프지만 재밌는. 재밌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 뭐 가설 하나 세우면 우 네, 붙었다가 그러니까요. 에이 네. 그러고 우 붙었다가 하고 작년까지도 그러고 있었다. 굉장히 스릴이 있었습니다. 그쵸. 네, 뭔가 약간 스릴이 있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너무 그럴 수 있잖아. 밀당. 이게 반박이 내가 된다고 막 그렇다니까? 그랬는데. 네. 저도 이게 그 약사 있었잖아요. 네. 장지훈 약사인가? 정지훈 약사. 그 사람 칼럼 중에 통풍에 있는 내용이랑 한 3편, 4편 칼럼을 보고 이제 그걸 취합을 해서 한 건데 재밌는 거야. 이거구나, 이랬구나 했더니 안 됐대. 그럼 이거구나 했더니 안 됐대. 밀당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밀당이 장난 아니어가지고. 오늘 약간 쫄깃쫄깃했습니다. 약간. 네, 그거를 좀 맞아. 보고 네. 몰라. 네, 대신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몰랐는데. 고기 먹고 싶어 그냥. 자, 오늘 이렇게 네네. 오 원장님 그 원정 방송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혹시 통풍 그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완치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어떤 그 함께 통증을 마음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즐겁고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